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큰 내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 내용을 통해서 파이코인이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뭐 요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대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 전후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KYC 검증이 증가했다 해서 KYC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검증 증가, 뭐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연속 검증 증가해서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연속 검증 횟수의 증가는 파이 네트워크 회원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다. 프로젝트가 인지도를 얻고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연속으로 인증을 받은 대부분의 회원들은 의아해한다. 이전에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기 검증에 문제가 있냐? 정체된 KYC가 다시 한번 검증되나요? 정체된 KYC가 다시 검증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파이 네트워크 회원은 브라우저의 앱을 통해서 KYC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그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개척자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개발팀으로부터 공식 정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웹사이트나 공식 커뮤니티 포럼에서 공식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연속 검증이 증가하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KYC 프로세스에 대해 더 많은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KYC 요즘에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속 검증이라 해서, 이 연속 검증이 뭐냐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넘어갔어. 그랬더니 잠시 뒤에 또 B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검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검증하고, C라는 사람도 검증하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검증하는 이런 절차도 있고요. 뭐 좀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연속 검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검증이 아니라 우리가 인증에 대해서 뭐 요게 인원이 계속 뭐 됐다가 통과됐어요. 오케이 해서 통과했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임시로 바뀌어있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뭐 안된다라고 해서 메일까지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시면은 뭐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KYC 파일을 눌렀을 때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요걸 했는데 나는 지금 이 상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검토 진행 중이라고 뜨시는 분들, 결국에는 이것도 뭐예요? 순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기다려야 되고, 저런 경우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나는 A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50명이라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답변을 해주는 담당자가 2명이라 칩시다. 이 2명만 답변을 합니다. 평소에는 10개가 왔어요, 질문이. 자, 일주일에. 그러면 이 2명만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5개씩, 뭐 하루에 1개씩 해가지고 답변을 해. 자, 그래서 답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10개씩 와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70개가 되겠죠. 70개면은 어때요? 2명이 35개씩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 하루에 1개씩으로 안 돼요. 3, 4개씩, 5개씩, 또는 더 많이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부하가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하다 시간은 다 가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더라도요, 뭐 파이코어 팀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질문을 답변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로 파이코어 팀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인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는 질문을 제기한다. 파이코인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냐 해서 나오는데, 파이코인은 방대하고 다양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모았다. 이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까지 파이코인 개발에 참여하고 지원할 것인지 이걸 물어보고 있고, 기술적 요인 외에도 디지털 화폐의 성공이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상당수의 대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디지털 통화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어떤 과제, 이런 과제를 극복하고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인지 파이코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질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답해야 될 질문은 파이코인이 가치 있는 글로벌 디지털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이것은 결국에 시간이 말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몸소 하나씩 보여줄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파이코인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때로는 광신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모더분들이라고 해서 파이코인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다 라고 마인드 가지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광신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는. 그렇다고 해서 모더가 그 정답을 알고 있고 모더가 그 답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더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보다도요, 결국에 파이 네트워크는 어때요? 지금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이 코인 자체만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훨씬 낮은 가격에 파이를 팔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뭐 또 코인을 더 많이 주겠다, 또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서 나는 그냥 파이코인 일회성으로 쓰는 거지 뭐 이게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팔기도 하고,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하시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태까지 이런 무료채굴 코인이 있었나요? 이런 파이 같은 게 있었나요? 파이 말고 그 외의 코인들은 뭐 장외 거래를 해서 싸게 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런 거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점을 품어야 될 거는, 과연 이런 프로젝트인데 다른 프로젝트과의 그냥 다른 이렇게 망하는 프로젝트들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다운로드하는 횟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유저가 있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스테이킹된 DM 탐색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스테이킹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스테이킹,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대1 대화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요청을 할 때 이 B라는 사람은 뭐예요? KYC 인증을 받지 않아도, KYC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즉 마이그레이션이 OX 여부 상관없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채팅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KYC가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이제 지갑을 활성화된 상태가 돼야 이렇게 하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부터는 조금이나마 신뢰성이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어때요? 파이코인을 인증한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화를 요청해서 실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파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 커뮤니티 일원들, 우리가 파이오니어죠. 즉 파이오니어 분들이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글들을 보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생태계 매장을 이렇게 차리고, 그리고 또 거래도 하고. 근데 이 거래라는 거는 뭐 P2P, 그렇죠? 이런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파이코인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채굴만 한다고 나는 그냥 채굴자일 뿐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의 힘이 결국에는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지면 결국에는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파이코인보다 더 규모가 있는 코인들 과연 어떤가요? 지금 리플만 봐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리플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거에 비해 파이코인보다 뭐 가격, 기대 가격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현재 가격이라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파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뭐 메인넷이 되고, 그렇죠? KYC를 우리는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 메인넷이 되고, 그 이 시점부터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에서 파이에 대해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성은 어디서 나타나냐? 결국에는 메인넷이 됐냐 안 됐냐라는 이 부분에서 뭔가 한계성이 나타나고, KYC는 일부 인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명이라는 인원이 KYC를 했다고 하면은 불과 그냥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KYC 인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너무 힘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KYC 인증은 결국 대부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받아야 될 당연한 수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메인넷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파이코인에 좀 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열광하고 더 많이 그런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